안녕하세요. 엑셀 추가 모의 테스트 2회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의고사 이후에 또 추가 모의 테스트 2회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필요한 파일은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종 모의고사 2회입니다. 프로젝트 1번에 작업 1번부터 해볼게요. 항상 시트부터 확인하시고요. 가맹비 계산 워크시트에서 여기 F5셀에 사용자가 1보다 작은 값, 10보다 큰 값, 또는 소수점 자리가 포함된 값을 입력하는 경우 유효하지 않음이라는 또 중지 스타일의 유효하지 않음이라는 제목, 또 중지 스타일 유효성 검사죠. 사용해서 1에서 10이라는 오류 메시지를 포함하는 유효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럼 F5셀을 찍고 데이터 탭에 있죠.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제한 대상이 소수점 자리가 포함되면 오류가 떠야 되기 때문에 정수로 하시고요.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10이죠. 설명 메시지는 필요 없고 오류 메시지 탭으로 와서 중지 스타일로 해서 제목이 유효하지 않음, 오류 메시지 내용이 1에서 10 이런 것들을 잘 맞춰주세요. 오타 넣지 않도록 또 주의하시고요. 띄어쓰기나 이런 것도 신경 쓰시고요. 이런 거 확인하고,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소수점 자리가 막 포함된 이런 값들 입력하면은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떠야겠죠. 그 다음 작업 2번으로 가서 가맹비 계산 워크시트의 F7셀에는 여기죠. 항상 내가 어디 찍었는지 이름 상자 보세요. 기한을 매월 초로 하고 월별 결제 금액을 계산하는 수식을 추가합니다 라고 했고, 원금에서 계약금을 뺍니다 이런 말도 있네요. 월별 결제 금액 구하는 함수가 있었죠. 바로 PMT 함수를 써서 per month, 그렇게 제가 생각한다 했습니다. 매달 얼마씩 돈을 갚아 나가야 될까, 그런 거를 PMT 함수로 계산할 수 있었죠. PMT 함수 같은 경우는 재무함수였죠. 그 재무함수를 써가지고 매달마다 얼마씩 돈을 갚아야 될까, 대출을 받았을 때. 여기는 지금 대출금이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뭐 1억 1천만원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근데 계약금 5천만원 냈고 5년 할부로 해서 연이율 5%로 그렇게 갚는다고 했기 때문에 는 PMT 더블 클릭 괄호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도 불러주세요. 괄호가 열렸을 때 fx 단추를 눌리거나 Shift F3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불러서 레이트 같은 경우는
얘죠. 연이율. 그러니까 기간별 이자율입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트는 얘를 찍을게요. 단 연이율 6%에 분기 상환 시에는 분기별로 갚을 때는 나누기 4를 한다. 근데 우리는 월 단위로 납입하는 거기 때문에 매월 납입하는 거라서 나누기 12가 필요하죠. 연이율 나누기 12. 그 다음 앰퍼는 총 지급 기간 수고, 총 지급 기간이 5년이죠. 5년 얘를 찍고 얘도 곱하기 12 년이기 때문에 월 단위로 갚는 거라서 항상 이자율과 기간에 있어서는 월 단위로 맞춘다는 생각으로 월 단위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PV는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는 돈의 가치. 현재 가치는 최종 금액이 1억 1천만 원인데 아까 원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이 원금에서 빼기 계약금 5천만 원 낸 거를 제외. 그러면 지금 빌려 쓰고 있는 돈이 6천만 원이 되겠죠. 얘 빼기 얘고요. 그 다음 FV는 생략입니다. 미래 가치는 돈을 상환을 다 완료하고 난 후에 얻고자 하는 가치다. 그래서 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돈을 다 갚는 게 목적이지 다 돈을 내고 나서 타게 되는 뭐 금액을 계산할 때는 여기 쓰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다 빌린 거 갚는 거 계산하기 때문에 쓸 일이 없고 생략하면 0으로. 그 다음 타입은 상환식인데 1은 상환주기 초고 0 또는 생략 시에는 상환주기 말이다. 지금 문제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죠? 상환 시기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이런 말이 있었네요. 매월 초에 매월 초라 하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매월 초. 그렇기 때문에 1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 차익이 있습니다. 월 초에 납부하느냐 아니면 그냥 생략을 하면 월 말에 납부하느냐. 네, 매월 초라 하니까 1을 써야겠죠.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나왔는지. 네, 계속 이어서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품목 워크시트에서요. 재고 보유 수가 전월 판매 수의 2배 이상이거나 해당 물품의 재고 보유가 연간 판매를 12로 나눈 것보다 큰 경우 조건이 두 개죠. 네, 그래서 이 조건 1, 2를 만족하는 경우 얘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if 함수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조건이 이거나니까 또 오화 조건이죠. 그래서 이거 오화 함수도 같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나 또는 오화죠. 예, h 열에 추가하고 있으니까 h2셀에 구해봅시다. 는 if를 선택하고 함수 마법사를 불러볼게요. 조건이 하나면 바로 적어주겠는데 if가 조건 2개는 안되기 때문에 and나 or의 도움을 받아야지 조건 2개 이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or 가로 열고 or의 조건 1은 재고 보유가 전월 판매 2배 이상.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감자의 재고 보유 D2가 크거나 같니? 전월 판매 E2에 곱하기 2 이게 조건 1이고요. 그 다음 컴마 조건 2는 또 해당 물품의 재고 보유가 연간 평균 판매를 12로 나눈 것보다 큰 경우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재고 보유를 찍고 이 감자의 재고 보유가 크다
연간 평균 판매를 나누기 12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G2 나누기 12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value if true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 오. 네, 이렇게 정확하게 예 아니오도 다 넣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정확하게 문제에 적혀 있는 대로 시험에는 밑줄이 딱 그어져 있을 거니까 이런 거에 됐으면 확인. 밑으로 채우기도 해주세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H열에 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네, 계속 이어서 작업 4번으로 가볼게요. 매출 분석 워크시트에서 각 지점들이 연도 안에 그룹화되도록 피벗 차트가 있네요. 피벗 차트가 지점이 우선이고 연도가 또 그 하위 내용이니까 오히려 지점이 지금 밖에 있고 연도가 안쪽에 있는데 이 순서를 오히려 반대로 연도가 바깥으로 빠지고 지점이 안으로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그룹의 순서를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얘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연도하고 지점을 지금 이렇게 돼 있던 거 연도가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순서 맞추기입니다. 네, 아래로 이동, 위로 이동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연도가 2015년, 2016년 이렇게 연도가 우선순위가 높아지도록 맞춰주세요. 예, 그 다음 또 작업 5번은 매출 분석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고 각각의 항목 다음에 빈줄을 삽입합니다 했는데요. 피벗 테이블에서 옆에 피벗 차트는 항상 피벗 테이블이 또 옆에 있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지는 피벗 차트니까 피벗 테이블을 찍고 피벗 테이블 도구에 분석 탭도 있고 디자인 탭도 있죠. 여러분은 피벗 테이블 도구 이렇게 생길 것 같고 분석 탭, 디자인 탭 있을 것 같은데 분석 탭에서는 슬라이스 넣거나 뭐 이걸로 피벗 차트를 만든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디자인 탭에서는 할 일이 많은데 여기 디자인 탭에서는 지금 뭐 레이아웃 바꾸는 거, 비행을 넣는 거, 또 뭐 총합계를 없애는 거, 뭐 이런 것들 스타일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레이아웃 테이블 형식으로 기본 압축 형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피벗 테이블을 찍고 하셔야 됩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 탭에서 레이아웃을 압축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테이블 형식으로 그 다음에 빈행도 각 항목 다음에 빈줄 삽입 해가지고 이렇게 제거했다가 삽입했다가 할 수 있죠. 네, 이제 프로젝트 제출했다고 치고 프로젝트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프로젝트 2번 같은 경우는 그룹 요약 워크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묶은 세로막대형 피벗 차트를 삽입하고 있는데요. 피벗 테이블이 있나요? 피벗 테이블을 찍고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 탭에서 바로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 탭에서 피벗 차트로 만드는 단추가 있었죠. 피벗 차트를 클릭합니다. 안쪽에 찍고 하셔야 됩니다. 피벗 테이블 안쪽에 찍어 놓고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 탭에서 피벗 차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단 종류가 묶은 세로막대형 피벗 차트다. 그거 잘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 가로막대형 나올 때도 있고 무슨 꺾은선 나올 때도 있고
지금은 묶은 세로 막대, 뭐 3차원 뭐 묶은 세로 막대 하면 뭐 찾아야 되고, 지금은 그냥 묶은 세로 막대니까 제일 첫 번째 거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그럼 피벗 차트가 바로 생겼죠? 그럼 여기서 차트를 수정해서 그룹 2의 품명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 품명을 또 이렇게 축으로 넣어놨는데, 그죠? 축에 있는 것도 다 그룹하고 품명이 축에 들어가 있네요. 그룹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피벗 차트에서 하여튼 이렇게 축에 있는 거나 뭐 범내에 있는 거나, 범내에는 하여튼 뭐 값은 없었지, 그 범내는 따로 없었는데, 뭐 필터에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냥 눌러보시면 피벗 차트에서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룹 2의 또 품명에서도 그냥 그룹 2의 품명에 대해서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이 그룹을 지금 모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룹에 대해서 필터를 걸어주세요. 그룹을 그룹 2 모두 선택을 풀고 이 그룹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이런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필터를 해주셔야 합니다. 됐으면 이제 작업 2번으로 또 넘어가서 그룹 합계 워크시트로 가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품명만 표시하는 슬라이서를 추가합니다. 또 피벗 테이블이죠. 피벗 테이블에서 슬라이서를 넣을 때 분석 탭에서 피벗 테이블 안쪽에 찍고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 탭이 있을 겁니다. 분석 탭에서 슬라이서 삽입을 해주세요. 네. 특정 품명만 표시하는 슬라이서를 추가한다 했기 때문에 품명에 대한 슬라이서를 추가하는 거니까 품명을 체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계속 작업 3번도 또 그룹 합계 워크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에 행 및 열의 총합계를 제거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피벗 테이블도 계속 찍혀 있는 가운데 역시 또 피벗 테이블 도구에 디자인 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 탭에서는 슬라이서 넣는 거, 앞에 지금 슬라이서 넣는 거 하고, 디자인 탭에서는 아까 했듯이 뭐 레이아웃, 비냉, 그 다음에 이거 총합계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총합계를 해제, 총합계를 설정했다가 해제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작업 4번으로 와서 분명 워크시트로 갈게요. G2셀에는 콤보 상자 양식 컨트롤 삽입합니다 했고, 컨트롤 서식을 또 담당 워크시트에 있는 A열에 4개 이름을 범위로 사용하고 G2셀에 연결되도록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분명히 G2에는 찍어놓고 하세요. G2를 우리 개발 도구 탭에서 또 컨트롤 그룹에서 삽입에 콤보 상자 양식 컨트롤이 있었죠. 얘를 선택하시고요. 정확하게 넣기 위해서 커서가 이쯤 왔을 때 Alt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Alt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넣고, 또 마우스 오른쪽 컨트롤 서식, 콤보 상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컨트롤 서식으로 컨트롤 탭에서 이제 여기 뭐 크기 탭도 있고 뭐 보호 탭도 있고 하니까 컨트롤 탭에서 여기서 입력 범위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담당 워크시트의 A열을 잡으라고 했거든요.
입력 범위 칸에 찍고 저처럼 딱 찍고 담당 워크시트로 오셔가지고 담당에 A1에서부터 A4 이렇게 4개 이름을 잡아주시고 G2 셀에 연결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 연결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G2가 안 찍어지죠? 지금 배경으로 들어간 셀이기 때문에 G2가 안 찍어지면 적으세요. 그냥 G2라고. G2 이렇게 적고 하여튼 이렇게 타이핑 확인. 그러면 선택 해지 바깥쪽 찍어서 빠져나와 보시면 이런 데 찍어서 빠져나와 보시면 이제 눌렀을 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선택하는 내용은 G2 셀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그 선택한 사람이 몇 번째 항목인지 그 선택한 항목의 번호가 나옵니다. G2에는. 나중에 이런 걸 또 인덱스 함수에서 불러서 계산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 선택한 항목이 몇 번째 항목인지 그거를 G2에 보관시키는 거죠. 그 항목의 번호를 G2 셀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 5번은 품명 워크시트의 값이 150 이상일 경우는 녹색 원, 또 130 이상이거나 150 미만인 경우는 노란색 원, 또 130 미만일 경우는 빨간색 원을 표시하는 조건부 서식을 2열에 적용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시트 확인하시고 지금 품명 워크시트에서 이 열 지금 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네요. 해당 서식은 2열에 있는 기존 행이나 새 행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열의 내용에 적용합니다 했으면 제 내용만 딱 잡았을 건데 앞으로 추가될 새 행에도 다 적용돼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 열 머리글을 찍어주세요. 이 열 머리글을 찍고 조건부 서식을 주로 갈게요. 홈 탭에 조건부 서식 단추가 여기 있네요. 스타일 그룹에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콘 집합으로 해야 합니다. 이거는 앞에서는 우리 뭐 새 규칙으로 하는 것들이 나왔죠. 근데 아이콘 집합에서 기타 규칙으로 가서 규칙을 또 세부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의 아이콘 집합의 기타 규칙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잡혀 있어요. 이렇게 아이콘 스타일도 3색 신호등으로 잡혀 있고 여기서 잡혀 있는 그대로 하는데 백분율이 아니라 숫자로 바꿔서 첫 번째로는 녹색 원은 150 이상, 그 다음에 또 밑에도 숫자로 바꿔서 밑에 내려오면 150 이제 미만인 것들이 밑으로 다 넘어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또 130 이상이냐고, 또 그 밑에 또 자연스럽게 확인 누르게 되면 130 미만은 빨간색으로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숫자로 해가지고 150, 또 숫자로 해서 130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150 이상이면 녹색, 또 150 미만 130 이상이면 노란색, 이렇게 또 130 미만인 것들은 또 빨간색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앞으로 추가될 행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130 미만짜리가 없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 원래 하면 안 되지만 120 이렇게 적어보면 네, 적용되잖아요. 원래 하면 안 되지만. 네, 이제 프로젝트 제출했다고 치고 프로젝트 3번으로 넘어갈게요. 프로젝트 3번으로 왔고요. 기부자 명단 워크시트에서
등급별 평균 기부액 워크시트 A1 셀에 기부액 평균을 구하는 피벗 차트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피벗 차트를 만드는데 이쪽에 다른 시트에다가 피벗 차트를 또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럼 분석할 데이터 한쪽에 찍고 하십시오. 그리고 삽입 탭에 피벗 차트는 차트 그룹에 있었죠. 피벗 테이블은 표 그룹에 있었고 삽입 탭의 차트 그룹에 피벗 차트를 클릭합니다. 분석할 위치 자동 잡히고 있고 피벗 차트의 위치는 새 워크시트 만들어주면 안되고 이거는 등급별 기부액 워크시트의 A1 셀에 피벗 차트를 만듭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 등급별 기부액 그러니까 이거 저처럼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고 위치 칸에 찍고 그 위치는 등급별 평균 기부액 워크시트의 A1 셀 이렇게 등급별 기부액 워크시트 A1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여기서 가로축에는 등급과 최초 기부 시기 값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축에는 축에 얘기하는 거예요. 축에는 등급과 최초 기부 시기를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등급을 먼저 넣고 그 밑으로 최초 기부 시기도 넣어주시고 두 개를 넣어주세요. 등급 축으로 그 다음 최초 기부 시기도 축으로 그리고 값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값은 항상 계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합계, 평균 뭐 그런 걸로 계산되는 곳이죠. 값은 문제에서 기부액의 평균을 구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값으로 들어가는 건 항상 함수가 붙어 있는 게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부액을 값으로 근데 합계가 아니라 클릭하셔서 값빌드 설정에 가셔가지고 함수를 평균으로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작업 2번으로 와서 그룹별 통계 워크시트에서 차트에 다항식 주세선을 추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차트를 찍고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 쪽에서 뭐 차트에 추세선을 넣는 것도 있었죠. 차트 찍고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추세선 근데 다항식은 바로 안 보이죠. 기타 추세선 옵션 이렇게 가가지고 기타 추세선 옵션에서 여기서 추세선 서식은 다항식으로 뭐 차수를 몇 차로 해라 3차 다항식으로 해라 뭐 앞으로 이 구간을 예측해라 뭐 그런 거 나오면은 뭐 차수를 맞추거나 앞으로 예측 구간도 줄 때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종류만 그냥 잘 선택하고 다항식으로 네, 이 계열에 대해서 다항식 앞으로 어떻게 뭐 흘러갈지 그런 걸 예측하는 그런 추세선을 추가한 겁니다. 네, 계속 이어서 기부자 정보 워크시트에서 시트 확인하시고 표의 이름을 기부자 정보로 변경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표를 찍고 표도구에 물론 이제 디자인 탭에서 표를 찍고 표도구 디자인 탭에서 표의 이름을 기부자 정보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건 수식의 이름 정의로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의 이름 정의로 표의 이름이나 셀의 이름들을 이름 관리자로 이름을 만들 때는 이름 정의로 하면 되고
이름 관리자로 편집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수식의 이름 관리자로 해주셔도 좋아요. 기부자 정보 그 표의 이름을 이게 이건가요? 얘가 지금 이름이 그 표의 이름이 기부였죠. 그러니까 그냥 표도구 디자인 탭에서 하는 게 좀 많이 깔리겠네요. 기부자 정보 이렇게 바로 그냥 바꿔주세요. 여기서 네, 이름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게 수식의 뭐 이름 관리자에서도 이렇게 기부자 정보 이거 이렇게 원래 기부란 이름이었거든요. 아까 그거를 편집해서 기부자 정보라고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고. 그 다음 작업 4번은 기부자 정보 워크시트에 조건부 서식을 수정하라네요. C2에서부터 C57 범위에 대한 평균값을 초과하는 값들이 굵은 파랑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이거는 조건부 서식을 수정하는 문제네요. 네, 그러면은 기부자 정보 워크시트에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로 가보세요.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얘가 그러니까 C2에서부터 C52 범위에 57 범위를 잡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원래는 이게 예제 파일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C2에서부터 C57 범위에 조건부 서식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있는 건데 그거를 수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규칙을 수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잡고 하는 거 일단 중요하고 C2에서부터 C52 범위를 딱 잡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에 와서 시험에는 그러니까 여기 있을 거예요. 그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규칙 편집으로 하시고 그 규칙을 찍어서 규칙 편집으로 하시고 지금은 그냥 새 규칙으로 할게요. 근데 얘는 그냥 평균값을 초과하는 값들이 굵은 파랑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만 서식 지정으로 하면 되겠네요. 선택한 범위의 평균 초가 자동으로 잡히고 있죠. 그래서 서식 단추 눌러서 서식을 굵은 파랑으로 글꼴 굵게 글꼴 색깔은 정확한 파랑 색깔로 확인까지. 그래서 시험에는 있을 거니까 그 규칙이 있을 거니까 규칙 편집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 범위를 잡아놓고 규칙 관리자에 와서 규칙 편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식을 굵게 색깔 파랑 색깔로 그렇게 확인까지. 네, 그 다음 작업 5번으로 와서 기부 행사 워크시트에서 2열에 엔드 함수를 사용해서 주주가 새 행사에 모두 참석한 경우는 true, 그 외의 경우는 false다. 네, 그러니까 엔드 함수의 특성상 모두 만족하면 true가 나오는 함수죠. 그러니까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무슨 점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행사에 참석을 안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빵점으로 그럼 새 행사 모두 참석한 첫 번째 고객 같은 경우는 세 개 다 0보다 크죠. 그거를 조건으로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투셀에 와서는 end를 선택하고 함수 마법사를 불러서 로지컬 1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 고객의 2016년 행사 크다 0, 또 조건 2는 2017년 행사 C2가 또 크다 0,
조건 3는 또 2018년 행사가 또 크다 0 이렇게 모두 true 나오면 true죠. and의 특성상 이거 다 세 개가 0보다 크니 그런 조건을 줬습니다. 확인하고요. 2열에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채우기를 또 해주세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프로젝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테마 색상을 파랑으로 변경하고 해당 테마 이름을 파랑으로 하여 현재 위치에 저장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은 또 테마는 항상 원래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이런 데는 디자인 탭에 있었고요. 엑셀 같은 경우는 디자인 탭이 페이지 레이아웃 탭으로 이렇게 대신 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테마 그룹에서 테마를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테마의 색상이 파랑 색깔로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그럼 테마 그룹에서 테마의 색상을 파랑으로 해주시고요. 뭐 따뜻한 파랑으로 하면 따뜻한 파랑 이렇게 다 정확한 걸로. 또 해당 테마 이름을 파랑으로 해서 저장한다. 이거 테마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테마를 현재 테마 저장으로. 지금 이 색깔 글꼴이 딴 문서에서도 그대로 쓰일 수 있도록 현재 테마 저장 파랑. 네, 그 위치에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도큐멘트 테마 폴더에 그대로 파랑이라고 이름 주고 저장. 그러면 여기 테마에 파랑이라는 테마가 이렇게 사용자 지정으로 등록이 됐으면 됐어요. 다음 지정 워크시트의 K2 셀에 수식을 사용해서 3월달에 4만부보다 많은 매출을 기록한 이게 조건 1이고 또 SG3의 분류수를 구한다. 이게 조건 2인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조건 1, 2를 만족하는 것의 개수 구하는 거기 때문에 countIfs 함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저번에 우리 SUMIF, AVERAGEIF, COUNTIF 이런 거를 배웠었고 countIfs 함수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근데 조건 1의 범위 조건 1, 조건 2의 범위 조건 2 ifs들은 조건 2개 이상 들어가니까 이렇게 쓰는 함수였죠. K2에 와서는 countIfs ifs를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를 또 불러보시고요.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은 3월에 해당하는 범위를 다 잡을게요. F2를 찍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 첫 번째 셀을 딱 찍고 우리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를 딱 누르면 한 번에 쭉 잡을 수도 있었죠. 범위를 첫 번째 셀에 찍어놓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 1 조건 1의 내용 4만부보다 초과하니 크다 4만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 두 번째 조건 범위는 또 조건 SD3인 거죠. SD3냐 하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건의 그 범위는 분류의 범위 C2에서부터 C55까지 지금 이 문제는 SD3인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 적을 때 그냥 SD3 적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은 여기에 그냥 SD3 이렇게 적으면은 SD3 셀로 알아요. 셀 주소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SD3 셀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SD열의 세 번째 행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셀 주소로 인식되면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한글은 자동 붙지만
이런 영문은 셀 주소 같은 거하고 겹치거나 함수하고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꼭 잘 붙여주세요. 네, 확인. 그러면은 결과가 잘 나왔습니까? 네, 이렇게 작성한 거죠. 계속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작업 3번은 각 분류별로 1월 중 가장 많이 판매된 값을 분류 분석 워크시트에 C열에 추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류 분석 워크시트에 C열에는 바로 지금 피벗 테이블에서 뭔가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되는 거잖아요. 옆에. 그러니까 여기는 1월에 합계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1월 중 가장 많이 판매된 값이면 그 옆에 열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최대값. 가장 많이 판매된 값이니까 그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최대값으로 그냥 C열에 추가한다는 것은 피벗 테이블이기 때문에 분류 분석 워크시트에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을 딱 찍고 쉬운데 1월달을 값으로 넣어주세요. 밑으로, 합계 밑으로. 단 합계가 아니라 또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가셔가지고 최대값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옆에 C열에 이렇게 합계가 아니라 이제 최대값으로 값필드 설정해서 최대로 확인. 잘 추가가 되었죠. 그 다음 작업 4번도 분류 분석 워크시트에서 분류 아래 지역행을 추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행을 지역을 하나 더 추가하는 소리겠죠. 이것도 분류 아래쪽에다가 지역을 피벗 테이블에서 행으로 추가해 주세요. 그럼 여기 아마 이제 지역이 또 행 레이블로 더 옆에 무슨 지역 해가지고 추가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추가했으면 됐고요. 그 다음 작업 5번은 1, 2, 3, 4를 사용하여 통합 문서 구조를 보호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시트를 함부로 추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시트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할 수 있는데 검토 탭에서 통합 문서 보호를 하게 되면은 구조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트의 이동이나 삭제나 추가를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었죠. 검토의 통합 문서 보호. 아니면은 파일의 정보에서 똑같은 건데 파일의 정보에서 이렇게 통합 문서 보호 쪽에 가서 구조 보호. 네, 똑같은 겁니다. 검토의 통합 문서 보호하고 뭘로 하셔도 됩니다. 암호는 1, 2, 3, 4로 하라고 했죠. 확인도 해주시고요. 암호는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 아시죠? 영어로 나오면 대소문자 꼭 구분해서 대문자 입력할 때는 Shift 누른 채로 입력하고. 그럼 시트 추가가 안 되죠? 네, 이제 프로젝트 제출했다고 치고 마지막 프로젝트 5번으로 가볼게요. 매출 현황 워크시트에서 K4셀의 조건부 합계 함수를 사용해서 보너스를 받은 서부 지역 담당 직원들, 조건이 지금 두 개인 것 같아요. 보너스를 받았니? 그다음 서부 지역이니? 그런 사람들의 총 달성 금액을 계산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 1, 2를 만족하는 것에 합계 구해야 돼서 K4셀에 와가지고 는 sumifs 함수가 필요합니다. sumifs를 더블 클릭할게요. 함수 마법사도 부르고
sumifs 함수 저번에 우리 배운 적 있죠. 근데 이게 계산 범위가 먼저 나오고 조건이 나중에 나와야 돼요. 조건 1의 범위, 조건 1, 조건 2의 범위, 조건 2 이렇게. sumif는 조건 범위, 조건, 계산 범위가 맨 마지막에 나왔지만 얘는 조건이 100개 이상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ifs들은 계산 범위를 먼저 빼고 sumifs, averageifs 이런 애들은 계산 범위를 앞으로 빼고 조건을 나중에 뒤에다 적습니다. 그럼 sumrange는 결과적으로 뭐의 합계를 구할 겁니까? 결과적으로 총 달성 금액을 계산합니다. 했기 때문에 sumrange는 달성의 범위를 D4에서부터 D34까지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criteria range 1 조건 1의 범위는 보너스를 받지 않은 보너스를 받은 이기 때문에 조건 1의 범위는 바로 보너스의 범위를 잡겠습니다. E4에서부터 E34 범위 잡았고 보너스의 범위 다음 크라이테리아 1에는 여기서 받았으면 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크라이테리아 1은 얘라고 적고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 조건 2의 범위는 또 서부 지역이니 하는 게 조건 2죠. 그래서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는 서부 지역 뭐 그런 거 물어보려면 지역의 범위 A4에서부터 A34까지 여기는 이름 등록돼 있나봐요.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름 등록돼 있으면 뭐 이름이 튀어나왔으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A4에서부터 A34를 잘 잡은 거고요. 여기서 서부 지금은 그냥 서부 적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에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시험에는 주로 뭐라고 돼 있을 것 같냐면 지역이 서부가 그냥 서부가 아니라 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서부 1도 있고 서부 2지역도 있고 서부 3지역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서부만 적으면은 안 나올 거거든요. 서부 1지역, 서부 2지역, 서부 3지역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럴 때는 모든 문자를 대신 받는 별표 서부 뒤에 별표를 딱 붙여서 아스트리크 별표가 모든 문자 대신 받는 거 아시죠? 네, 모든 뭐 한국 사람들을 다 찾아라 모든 한국 지역을 다 찾아라 하면은 한국 별표 시험에는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별표 붙이면은 뭐 한국 남부, 한국 서부, 한국 북부 그런 걸 다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잘 나오는지.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또 작업 2로 가서 매출 현황 워크시트로 에서 또 지열에 h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목표를 초과한 직원이 초과한 만큼 받게 될 보너스 퍼센트를 반환하는 수식을 작성합니다. 참조표에 있는 값을 변경하진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보너스 퍼센테이지를 반환하는 보너스 퍼센테이지 찾아와라. 근데 보너스 퍼센테이지가 여기에 지금 이 시트에 넣고 보니까 보너스 적혀있는 옆에 시트에 있는 것 같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보너스 워크시트에 가보면 목표량 초과에 따른 보너스 퍼센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찾아와야 되는데 이 표가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목표량 초과 필드 또 보너스 퍼센테이지 필드 이렇게 필드의 방향이 행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래 하는 hlookup 함수를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매출 현황 워크시트에 지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매출 현황에 지열의 제 첫 번째 셀을 찍고 hlookup 함수를 불러보시죠. hlookup
브이로그 이런 거 배웠죠? 여기 불러봅니다. hlookup 는 hlookup 함수 마법사도 부르고 lookup value는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이고 표의 첫 행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오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표의 첫 행이란 우리가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 표가 아닙니다. 현재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 표가 아니고 hlookup 들어가고 있는 표가 아니고 내용을 찾아와야 될 표의 첫 행이거든요. 그래서 보너스 워크시트에 가봐야 됩니다. 보너스 워크시트에 있는 이 표의 첫 행에 뭐가 있습니까? 표의 첫 행에 목표량 초과가 있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매초 현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트명에 이렇게 막 두 개 막 이상 찍히면 중복에 찍히면 안 되거든요. 지우고 방금 목표량 초과가 있었죠. 표의 첫 행에.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레코드에서 현재 이 hlookup 들어가는 이 레코드에서 그와 관계 있는 값을 lookup value로 찍어주시면 돼요. lookup value로 목표 초과 점수 찍고 네. 현재 시트라서 이런 시트명은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F4만 딱 들어가도 되고요. 결점 이렇게 해도 되고 다음 테이블 어레이 칸으로 와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입니다. 테이블이 표죠. 옆에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표가 보너스 워크시트에 있었죠. 그 테이블 어레이는 보너스 워크시트로 가서 이 표를 다 잡으세요. 이렇게 셀 주소 이렇게 나오면은 F4번 키를 눌러서 펑션 키 4번 눌러서 절대 참조 시켜주셔야 되고요. 얘가 왜냐면은 이 표가 밑으로 채우기를 해서 우리가 다 구할 건데 같이 내려가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시험에는 아마 이 범위를 딱 잡았을 때 그냥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안 나오고 뭐 목표 그 보너스 퍼센트 해서 뭐 그냥 뭐 그 보너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이름은 자동으로 절대 참조되게 돼 있습니다. 달러가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이. 지금은 우리가 처음 이렇게 잡았을 때 F4번을 눌러야 됩니다. F4번 키, 펑션 키 4번을 눌러서 달러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 표가 같이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채우기를 할 건데 수식을 채우기 할 때 내려가지 못하도록. 다음 세 번째 칸 로우 인덱스 넘버 값을 추출할 행 번호. 로우 인덱스 넘버는 행이 이 표에서 지금 보너스 워크시트에서 행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1행, 2행. 근데 우리는 이 목표 초과 점수를 표의 첫 행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찾든 비슷하게 찾든 이렇게 딱 찾아서 그 해당하는 레코드에서 지금 보너스 퍼센트를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2번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으로 가져와 2번. 그 다음 마지막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찾을까 비슷하게 찾을까를 결정하는 건데요. 찾는 방법인데 비슷하게 찾을 거면은 true 또는 1로 넣으면 되고 정확하게 완전 딱 맞아 떨어지는 걸로 찾을 때는 펄스나 0인데 이거 찾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lookup value를 92,400원을 표의 첫 행에서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얘를 찾을 때 아까 표의 첫 행에 92,400원 딱 맞는 거 있었습니까? 없었죠? 정확하게 찾으면 못 찾으니까 비슷하게 찾으려면 true나 1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채우기도 해주세요.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도 꼭 해주세요. 네, 다음 계속해서 방금 구한 거는 이렇게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작업 3번은 매출 현황 워크시트에 있는 G4에서부터 G34 지금 현재 이 우리가 구한 수식이죠. 범위가 잡혀 있을 것 같은데요. G4에서부터 G34를 잡아놓고 이 수식들이 내가 다른 작업할 때도 어떻게 값이 달라지는지 뭐 계속 보면서 작업하고 싶으면
조사식 창에 추가해 놓으면 되죠. 조사식 창에 추가합니다 했는데 수식 탭에서 수식 분석 그룹에서 조사식 창을 띄워가지고 잡혀 있으니까 조사식 창이 이렇게 위에 붙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건 상관없고 조사식 추가를 눌러서 잡혀 있는 범위니까 G4에서부터 G34 그대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뭐 딴 데를 찍어도 이 값들을 계속 보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조사식 창 닫아 주시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조사식 창을 이용해서 내가 중요한 수식을 조사식 추가해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 4번으로 와서 지역별 달성 금액 워크시트에 피벗 차트가 있네요. 피벗 차트의 옵션을 변경하여 파일을 열 때마다 데이터를 새로 고침하도록 설정하랍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피벗 차트 옵션에서 하면 되거든요. 말 그대로 피벗 차트 옵션 변경을 하잖아요. 네,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피벗 차트 옵션 오른쪽 마우스 피벗 차트 옵션 아니면 피벗 차트 도구의 분석 탭에서 피벗 차트 옵션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 새로 고침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데이터 탭에 있고요. 네, 파일을 열 때 데이터 새로 고침 체크 뭐라 하면 혹시 그냥 뭐 yes 하면 돼요. 그 다음 작업 5번은 표의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셀에 대해서 오류를 표시하는 규칙을 설정합니다. 이것도 파일의 옵션에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표 전체 그 열에 대한 표가 있을 때 뭐 함부로 표를 만들면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삽입의 표 해서 표를 만들어주고 표의 첫 번째 수식을 이렇게는 뭐 1 플러스 1 이렇게 해놨는데 자동으로 표니까 다 채워지죠. 이렇게 이 수식을 다 따라가게 돼 있는데 제가 밑에 있는 이 수식은 위에 수식하고 안 맞게 따로 이렇게 바꿨다. 그리고 다 바뀐 거를 실행 취소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 수식하고 안 맞는 수식이다. 위에 수식을 원래 따라가야 되는데 이 수식이 다 채워지는 건데 안 맞는 수식이야. 네, 그래서 그게 표의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건 오류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정상인데 시험 시에는 이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의 옵션에 와가지고 수식 탭에서 표의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셀도 오류로 보겠어 하는 게 요거거든요. 한 표에서 다른 계산된 열 수식도 오류로 보겠어. 이게 지금 우리는 체크되어 있는데 시험에는 표의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수식도 오류 표식으로 나타낸다 하는 요게 체크가 꺼져 있는 거예요.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아까 그게 표시가 안 나잖아. 이런 애들이 표시가 안 나죠. 근데 우리가 역으로 파일의 옵션에서 수식 탭에서 이거를 체크해주는 문제겠죠. 체크해서 표의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셀에 대해서도 오류 표시기로 나타내라. 네, 이거를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시험에는 꺼져 있을 거니까 수식 탭에서. 네, 그렇게 표시가 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최종 모의고사 2회분 풀이를 다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